네, 안녕하세요. 원포인트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이제 찾아왔는데 합격자 가장 유명한 분이죠. 어떻게 보면 저보다 유명한 것 같아요. 진짜 그래가지고 경찰계의 연예인이신데 의띠님 모시고 경찰특공대 이제 합격 어떻게 했고 수험 생활이 어땠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먼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1살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는 5년차 이제 합격한 이의성입니다. 네, 혹시 수험 생활은 아무래도 몇 년 총 기간이? 5년이었던 것 같아요. 5년이었는데 시험을 부상으로 인해서 못 본 애도 있었고 네. 대학교에 다니면서 시험을 봤던 애도 있고 그리고 최종 불합격은 총 2번 했고 이번에 합격했어요. 그래서 시험은 총 4번 봤어요. 아, 총 4번. 그럼 면접장을 3번 가신 건가요? 그쵸. 면접장을 2번 포함해서 3번 봤어요. 진짜 힘드셨겠다. 이게 진짜 의성 씨한테는 제일 물어보고 싶은 게 진짜 개인적으로 되게 많은데 일단 뭐 아무래도 운동하시면서 일단 실기가 먼저잖아요. 네. 실기에서 6종목 중에 의성 씨 뭐가 제일 어려우셨어요? 저는 산항이 제일 어려웠어요. 산항이 6종목 중에 네. 산항이 어떤 점에서? 산항도 한번 맞아요. 경력이 있죠. 네, 산항이 제가 2021년도에 네. 0.05초가 빠져서 실기 1감으로 필기를 못 봤어요. 18조 영어. 네, 18조 영어. 아. 18조 영어로 제가 1감이 돼서 실기 못 봤는데 그래서 더 신경도 많이 쓰였고 일단 몸무게가 가볍다 보니까 산항 드는 것도 쉽지는 않았고 그리고 산항이 어떻게 보면 막 데드리프트처럼 막 견착 제대로 하고 막 호흡 잡고 드는 게 아니라 진짜 빠른 시간초를 위해서 빠르게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허리에 대한 부담에 대한 스트레스도 심했어요. 그 산항을 그러면은 할 때마다 아무래도 좀 신경이 많이 쓰이셨을 텐데 시험장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근데 산항은 개인적으로 걱정하는 사람 좀 많을 것 같긴 해요. 막 떨구는 사람들도 많고 맞아요, 이러니까. 맞아요. 산항을 잘하는 사람들도 긴장을 많이 해요. 그쵸. 네. 한 번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저희 학원에도 뭐 산항 놓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니까는 의성 씨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때 어떤 좀 마인드? 저는 그래서 산항을 막 100번 들어야겠다 이러면 저는 허리가 더 아프니까 딱 산항을 한 번 들고 그걸 영상을 찍어서 계속 보고 그 드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자 그렇게 생각하고 들었어요. 그래서 막 발이 들고 나서 뒤로 밀린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면서 들 수 있게끔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뭐 이렇게 사실 견착하고 뭐 이럴 시간도 없고 그냥 손 넣자마자 바로 뽑고 그냥 딱 안정적으로 딱 견착되는 상태 그 상황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산항할 때. 네. 사실 저도 궁금했는 게 왜냐면 저도 이제 의성 씨를 1년차 때부터 본 건 아니었으니까 1년차 때부터 기록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나오셨던 거였죠? 의성 씨가? 맞아요. 1년차 때 제가 1년차 때 최종 불합격을 했어요. 아 1년차 때 최종 네, 네. 불합격했어요. 그건 또 처음만 사실이네. 그때는 그러면은 체력을 그래도 만점 받고 그렇게 맞아요. 만점을 받았어요. 체력을 1년차 때 만점 네, 2020년도인데 제가 국민대학교 체육학과를 나와서 제자리 멀리뛰기나 윗몸 일으키기 그리고 반동턱걸이 같은 경우는 이제 특수부대 나오신 분들 잘 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허들도 주력이 있어서 괜찮았고 2km는 제가 농구를 좋아해서 사실 인터벌도 도움이 되지만 농구에 그 15년 되다 보니까 런닝량 자체가 쌓여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금방 올라왔어요. 아. 그래서 제일 힘든 게 저는 산항이었어요. 오히려 그건 이제 변수가 약간은 있으니까 긴장감 때문에 맞아요. 나머지하고 솔직히 제 머리가 뛰면 되는 거고 거리가 몸 잘 풀어야 되고 그쵸.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구나. 5년 하면서 좀 몸이 변하잖아요. 이게 20대 초반에서 시작해서 변해요. 30대 초반까지 가니까 어땠어요, 좀? 어떤 게 힘들었냐면 네. 이게 내가 20대 때랑 다르다. 네.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딱 6월에 시험 끝나고 최종 불합격하면 네. 7, 8, 9, 10, 11 뭐 돈 벌다가 다시 오잖아요. 네. 그때 학원에 오면 이 어린 친구들이랑 몸 푸는 걸리는 시간이 달라요. 그래서 진짜 관절 쌩쌩하다 이런 느낌도 들고 근데 나는 더 오련미로 하면 되겠지. 그리고 조바심 갖지 말고 천천히 올리자. 한두 달의 시간을 갖고 근데 그러면은 오히려 부상도 없이 제가 사실 이렇게 수업하시면 네네. 중간중간에 많이 뒤로 빠지잖아요. 네. 그냥 저는 진짜 막 게을러서 막 그럼요. 하고 싶지 않아서 빠진 게 아니라
내 몸 상태를 지금 아직 이게 안 된다. 그렇죠. 내 몸이. 그래서 딱 빠지고 잘 말씀드리고 그렇게 쫓아갔던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당연히 저도 30대니까 알고 맞아요. 있으니까 맞아요. 네, 저도 알거든요. 저도 이렇게 몸이 안 풀리면은 왜 20대 때는 사실 몸 조금만 풀어도 맞아요. 땀 좀만 나면은 정말 잘 날아가고 하는데 솔직히 20대 친구들 여기 몸 안 풀고 뛰어도 나와요. 그러니까요. 네, 전 그게 아니었거든요. 저희 기록이 20cm 차이 나고 더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기록만 차이 나는 게 아니라 아파요. 다칠 맞아요. 확률이 너무 커가지고 맞아요. 재물만 뛰어도 아프니까 사람이 맞아요. 좀 그런 게 확실히 30대가 되니까 다르더라고요. 또 5년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5년 수험 생활 한 거는 진짜 되게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되게 힘들었어요. 맞아요. 5년 하면서 그래도 어떻게 포기를 안 하게 되셨어요? 진짜 포기를 그래도 한번 4년 동안 포기를 안 했었고요. 네. 작년에 떨어졌을 때는 제가 뒤집혔다고 판단돼서 이거 더 할 수 있을까?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 해서 포기를 생각했어요. 그쵸. 그리고 직장을 다녔는데 네. 그 12월쯤에 이제 끝에 막 이탄 바람 불면 2km 뛰었던 때도 생각나고 네. 그냥 어렴풋이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네. 나도 다시 하는 애들도 인스타그램 소식 올라오잖아요. 네. 나도 다시 하고 싶다. 네. 이런 생각이 이 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좌절, 그다음에 뭐 분노, 그리움, 사랑, 뭐 이렇게 주기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진짜 딱 결심해가지고 부모님한테도 얘기 안 했었어요. 원장님한테도 막 다시 가겠습니다 이런 얘기 안 했잖아요. 네. 그냥 진짜 1월 30일까지 퇴사하고 2월달에 바로 와가지고 3월 말에 시험 본 것 같아요. 진짜 대박이다. 안 그래도 그때 저한테 이제 작년에 하시고 그만둔다고 하셨잖아요. 네. 체불 하시고 네. 그랬다가 12월쯤에 맞아요. 그때쯤에 한 전화 와가지고 이제 냄새가 이렇게 안부 전화지만 항상 12월에 안부 전화 오면 의심하셔야 돼요. 하고 싶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마약 같죠. 이게 진짜로 보약. 그래서 네. 보약 같죠. 보약 같죠. 맞아요. 그때쯤 되면은 이제 그리고 저도 그럴 것 같긴 해요. 그때쯤 되면 다 원래 하던 게 이거니까 다 주변 사람들도 다 그 소식만 올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참 그런데 진짜 좀 대단하신 것 같아요. 가지고 저도 이제 작년에 하시고 그만두시는 줄 알고 완전히 딱 그런 상태였는데 또 이번에 저한테도 얘기하시기를 이제 부모님께도 얘기를 안 하신다 했었고 맞아요. 지인들한테도 얘기를 안 한다 했었고 이거 맞아요. 준비하는 거 하다가 근데 게 유튜브 하니까 다 알게 되더라고요. 너무 유명해. 요즘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게 저는 그때 한편 저랑 얘기할 때 이게 동기부여가 되게 많이 되시더라고요. 유튜브가. 많이 됐어요. 그쵸. 오히려. 유튜브 하느라 시간 많이 뺏기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었는데 저는 그렇다기보다는 제가 이렇게 운동할 수 있고 힘이 됐어요. 그런 것 저 같아요. 실기장에서 아팠거든요. 근데 내가 유튜브 그렇게 올렸는데 창피하게 이렇게 결과도 안 보고 집에 갈 수 없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동기부여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쵸. 결과를 빨리 증명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계속 동기부여가 되니까 힘들 때마다 같은 수험생분들이 소통하고 공감해 주니까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하면서 오히려 더 힘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저도 보면은 제 동생도 물어보고 진짜 제 주변 지인들이 이제 으띠 그 채널 때문에 이게 저희 학원이 나오니까 맞아요. 되게 막 솔직히 말해서 막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저희 경찰관도 물어보고 이분이 우리 학원이냐고 거꾸로 우리 학원의 저 사람이 아니라 이분이 우리 학원이냐고 그리고 결과를 엄청 많이 물어봤어요.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그러니까. 오히려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그런 얘기가 엄청 빨리 돌고 제 귀에도 들어와요. 결국. 그치. 그러니까 진짜 잘 하고 싶던 거예요. 맞아요. 그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부담감 이콜 진짜 갈망 이랬던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말했지만은 저 그날 이제 그 발표 난 날에 외부 일정이 있어서 밖에 나가 있는데 맞아요. 제 동생이 으띠 어떻게 됐냐고 개인톡이 와가지고 그래서 발표 났구나를 알았어요. 진짜 가지고 다 그러고 아까도 솔직히 학원 왔는데 막 사람들 알아보잖아. 나 진짜 신기하더라고. 저도 신기해요 사실. 그쵸. 이게 아무래도 준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좁다 보니까 그쵸. 잘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그때 우리 맨 처음에 유튜브 촬영할 때 그때 채널에서 이게 잘 돼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이 모든 게 다 아름다운데 맞아요. 마지막에 불합격하면 물론 뭐 거기도 시나리오가 있지만 그래도 그림이 좋지 않죠. 그쵸. 뭔가 약간 어거진 느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진짜 마지막에 유튜브 찍고 나서 해피엔딩으로 끝나가지고 사실 진짜 진정성 있게 준비했는데.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도 이게 유튜브로 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옆에서 지켜봤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막 열심히 안 하신 것도 아니었고 그걸로 막 이렇게 뭐 하시겠다가 아니라 사실 뭐 이제 여기 이 채널이나 으띠 채널만 보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원래 막 무슨 치준랑 이런 것도 맞아요, 한번 맞아요. 동기부여 하시겠다고 나가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위축되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많을 것 같더라고요. 그치. 수험생이 위축되니까 우리 위축되지 말고 드러내자.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그냥 부딪히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제 무슨 치준 무슨 채널을 해서 맞아요. 나 이렇게 열심히 해서 합격해오겠다 이렇게 맞아요, 하시는데 맞아요. 이게 진짜 솔직히 뭐 저도 그 생각해요. 이게 뭐 유튜브 하는 거 보면은 뭐 이게 막 안 입고 오신 시선도 있을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정말로 근데 이게 하나의 동기부여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왜냐면 저도 이제 학원 채널 하는 게 솔직히 말해서 뭐 잘났다 이게 아니라 이걸 하면서 저도 공부를 더 하게 되고 맞아요. 오히려 맞아요. 남들한테 뭔가 말해야 되니까. 맞아요. 설명해야 되고. 설명 맞아요. 그리고 뭔가 제가 부족하면 이게 티날까봐 네. 더 막 뭔가 이미지도 좋게 해야 되고 맞아요. 그런 거 있죠. 그리고 피드백도 익명이 보장되다 보니까 그쵸. 스티커란 것도 있고 아, 그럼. 마스티크한 것도 있지만 맞아요. 그게 다 저를 위한 그런 것들이 있니까 그쵸, 그쵸, 맞아요. 오히려 더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막 자기를 뽐내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맞아요. 진짜 자기를 이게 피드백하면서 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수단이었던 것 같아요. 정치 같은 경우에. 그냥, 네. 그냥 조회수나 수익이 아니라 네, 맞아요. 소통과 공감에서 오는 재미. 맞아요. 네, 딱 그거 그 취미. 맞아요. 딱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 집에서 물었거든요. 네, 근데 약간 그게 있었어요. 저기 공항에서 저한테 전화를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니 근데 영상 끝에 보면 아 까먹은 사람 있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이게 원장님이셨어요. 그렇죠. 원래 너무 가까이 있으면 또 생각 안 나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죠. 잘 네. 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래도 12시 지나기 전에 전화했던 거죠. 맞아요. 아, 그래서 좀 서운할 뻔했어요. 맞아요. 네. 아 다행이었습니다. 맞아요. 아 그렇고 이제 실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의성 씨는 좀 다른 분들에 비해 어찌됐건 이게 전공자셨고 맞아요. 사실은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의성 씨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실기가 가장 큰 문제는 아니었고 어쩌면 세 개를 크게 실기, 필기, 면접으로 봤을 때 실기가 사실 의성 씨에겐 개인적으로 제일 쉬웠던 분야고 맞아요. 필기 면접에 아무래도 어려움이 좀 맞아요. 있을 것 같은데 필기는 좀 어떠셨어요? 일단 1년차, 2년차 때는 기본서로 공부를 되게 많이 했는데 이 경찰특공대 시험이 이제 기출 문제집을 더 누가 많이 해독했느냐 싸움이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기출 문제집 위주로 공부를 했던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필기는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사실 전 5개 틀렸거든요. 그래서 필기는 기출 문제집 위주로 풀었고 저는 면접 준비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면접 네. 왜냐면 이제 필기 뭐 만점이나 하나 틀리고 2개 틀리면 면접 준비에 대한 긴장감이 솔직히 풀리거든요. 네. 이제 실기도 필기도 끝났고. 근데 경찰특공대는 진짜 면접이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결과가 나오면 많이 맞았던 사람이 뒤집혀 있고 많이 틀렸던 사람이 합격해 있으니까 결국 필기도 노력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 반열에 올라가면 면접 준비를 진짜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저도 8시간씩 매일매일 했거든요. 그 8시간씩 매일 면접 준비를 뭐해? 라고 물어본다면은 그냥 한 가지 질문에도 그걸 고민을 정말 많이 하면 그 대답에 대한 깊이도 다르고 본인이 자신감도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면접장에서 아무리 분위기가 편하더라도 면접관님께서 얘기하셨을 때 앞에 지원자랑 비교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게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작년도 저희가 뭐 대략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의성 씨 필기가 사실 뭐 예상이지만은 맞아요. 1배수 아니었고 올해처럼 막 이렇게 막 변별력이 없는 시험이 아니었으니까 네. 이 올해까지 이 정도고 그리고 저희 학원에서 그때 저보다 많이 틀렸던 그치. 친구들이 다 합격했으니까. 그치 맞아 산업도 형이 다 작년에 네. 의성 씨보다 훨씬 많이 틀렸지만 합격했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면접 때문에 떨어진 게 맞죠 작년에 네, 의성 그렇죠. 씨는. 그래서 저는 느꼈어요. 이번에 그래서 작년에는 솔직히 그렇게 떨어졌을 때 이건 운 시험이다. 막 그렇게 원망하고 있거든요. 근데 운 시험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결국 면접 준비를 내가 더 열심히 했어서 더 디펜스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으니까 올해 진짜 치열하게 면접 준비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작년에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올해 결과가 이렇게 좋았던 것 같아요. 올해 진짜 면접 준비를 오히려 실기와 필기보다 더 열심히 했거든요.
면접을. 네. 그렇죠. 하긴 뭐 면접 때문에 사실 그러면은 진짜 작년에도 어떻게 보면은 그때 왜 우리 술 마시고 네. 그때 왜 면접 끝나고 나서 다 같이 회식할 때는 뭔가 운이 없었다라고 생각하셨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 상황을 조금 탓하게 됐죠. 감정이 격양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제 객관적으로 돌아보니까 네. 사실 그게 아니었고 어느 정도 내가 면접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었던 느낌이라. 네. 네, 면접 준비로 사실 뭐 이렇게 뭐 사람의 그거를 가른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네. 다들 학원도 다닐 거고. 근데 이제 면접 준비하면서 그 이제 생각을 정리를 하면서 매일매일 고민하고 이런 뭐 시사 같은 것도 있지만 개별 질문 같은 것도 많잖아요. 그런 거를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들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필기 만점자잖아요. 다. 필기도 솔직히 한 개에서 10개까지 다 고만고만한 실력이잖아요. 네. 그러면 진짜 면접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면접의 대답을 얼마나 진정성 있고 면접관님들과 이제 교감이 되느냐 그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그 아까 아무래도 이거 촬영하기 전에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신 게 작년이랑 올해랑 면접장 들어갔을 때 그 느낌이 달랐다. 네. 의상시의 느낌이 달랐다. 그렇죠. 작년에는 엄청 압박받고 네. 제가 거기에서 이제 많이 버벅이고 그러한 대답도 명확하게 핀트에 맞는 대답도 못했던 것 같아요. 막 상황을 정확하게 구현할 수가 없으니까 그 느낌이 그랬고 올해는 정확하게 면접관님들이 여쭤보시는 거를 제가 대답을 했고 그러한 부분에서 막 짧게 대답을 한 것도 아니고 진정성 있게 뭐 학원의 형식적인 대답도 아니고 진솔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면접관님께서도 이제 굉장히 눈빛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가 많이 된 지원자구나라고 저를 보시는 것 같았어요. 그럼 저희 이제 궁금한 게 만약에 제가 수험생이면 면접 준비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그러면은 열심히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그러니까 진짜 뭐 시사를 많이 보고 뭐 약간 뭐 그런 거 아니면은 뭐 한 질문에 정말 생각을 깊게 많이 해보는 건가요? 여러 번? 네. 한 질문에 진짜 깊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기소개도 묻고 지원 동기도 묻고 왜 경찰 특공대를 지원했는지 정말 깊게 네, 왜 군인이 아니고 왜 운동선수가 아니고 왜 경찰 특공대인지 왜 경찰 특공대여야만 하는지 본인 장점은 뭔지 단점은 뭔지 이 단점이 경찰 조직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그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냥 정말 뿌리 끝까지 계속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이제 외우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제 가치관으로서 확립될 만큼 깊이 있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면접장에서도 저는 심지가 이제 굳을 수밖에 없다고 느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인가? 약간 뭐 자기소개를 뭐 학원에서 보통 써오라고 하잖아요. 면접장에 그러면은 자기소개 쓰고 피드백 받았을 때 이 정도면 괜찮으면은 그냥 그거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진짜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자기소개에서도 내가 남들과의 다른 강점은 뭔지 정확하게 그냥 지금 원장님한테 말씀드리듯이 전달하는 거 웅변 대회가 아니니까요. 그렇죠. 왜냐면 다 학원 다녔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쵸. 그래서 저는 사실 그래서 면접 학원을 계속 다녔었어요. 네, 최종 4년차까지. 네, 최종 올라갈 때마다 9번 다녔죠. 근데 올해는 스터디를 했어요. 인터넷에서 그래서 그 스터디 분들이 너무 다 좋은 분들이셔가지고 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었고 그건 또 인복이죠. 그래가지고 더 준비를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혼자 했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8시간 오히려. 네. 아무래도 면접 만약에 그러니까 의성 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의성 씨를 보고 올해 본인의 모습을 보면은 작년에는 몰랐지만 올해 되돌이켜 보면 탈락할 만했다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요. 네. 오히려 네. 작년에는 내가 그 사람이 날 탈락시킨 게 아니라 내가 탈락할 만하게 하고 면접을 보고 왔다. 제가 정확하게 모든 지원자들의 면접 모습을 볼 수는 없잖아요. 네. 상대적으로 제가 부족했던 거죠. 그렇지. 그 분위기 자체도 뭐 누구는 좋았다, 누구는 나빴다고 주관적인 거 그런 부분에서 제가 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면접 분위기를 이끌어갔어야 되는 그 부분도 부족했던 거고. 왜냐면 저를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제가 더 저를 궁금하게끔 말씀드렸어야 되는 거였고 그런 상황에서 대답들을 잘 못하니까 이제 조금 분위기가 좀 압박으로 빠지는 것 같아요. 근데 꼭 압박 질문을 했다고 떨어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분위기가 그쵸. 저를 경찰로서 준비가 많이 된 지원자인지 아닌지 못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작년에. 그리고 저는 약간 그 생각도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잘은 모르지만 이게 조직 문화잖아요. 사실상 맞아요. 그분들은 조직원을 이렇게 맞아요. 우리 너 조직에 우리 흡수가 될 수 있니? 네. 아니니? 이런 거를 좀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막 의성 씨가 그 얘기 약간 하신 게 이건 좀 그럴 수 있겠다 하는 게 뭐 이렇게 왜 우리가 소개팅에 나가도 네. 이렇게 막 이 교감이 되고 있다. 네. 그리고 아니면은 그냥 뭐 제- 자기 소리만 하고 네. 이거 파토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딱 그런 느낌이었다는 거죠. 맞아요.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는 네. 느껴진다. 사람은 다 감정이 이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나를 마음에 들어하는지 싫어하는지는 얼핏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5년 준비하면서 이제 제일 힘들었을 때가라든지 아니면 뭐 기억에 남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합격한 순간이 제일 기억에 남겠지만 뭐 저는 제가 위축되는 거, 아, 경조사 이런 거 많이 오거든요. 에, 본의 아니게 못 가서 이제 인맥? 네. 손절이 된 친구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위축되다 보면 제가 합리화가 된 거예요. 진짜 끈적했던 친구도 그렇게 친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근데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여유가 없으니까 그 막 매주 이렇게 청첩장이 날라오면 여유가 있어야 돈도 보내고 가서 막 축하도 해주고 하는 건데 남들 다 직장 갖고 돈 벌 때 저는 이렇게 돈을 친구들한테 가서도 얻어먹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힘들었어요. 친구들은 괜찮다고 하는데 그냥 제가 힘든 거죠. 그렇죠. 부모님한테도 말씀을 안 들었던 이유 중 하나가 결국 기대하시잖아요. 네. 실기 합격하면 기대하시잖아요. 또 떨어졌다고 하면 같이 떨어지니까 네. 또 실망하시고 그거를 보는 게 힘들었어요. 제가 다시 준비하는 것보다 그 부모님의 그 실망하는 모습, 실망을 했지만 아들 앞에서 감추려는 모습, 그게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못 이겨서. 근데 빨래가 계속 나오니까. 모르는 척하고 계시네요. 하다가 그냥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하고 있지 않냐. 하고 있습니다. 기대는 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저 운동복이 뭐 맨날 나오니까. 맨날 나오니까. 그렇구나. 혹시 마지막으로 저기 경특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뭐 이제 그냥 뭐 격려의 말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기가 느꼈던 수험 생활이라든지 마지막 마무리 총평이라고 해야 되나? 네. 사실 저보다 더 오랜 기간 수험생활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결국엔 합격을 하면 진짜 다 보상받는 것 같아요. 합격을 하면 이 결과가 참 맞아요. 오를 낫띵인 것 같아요. 떨어지면 진짜 얻는 게 거의 없고 그쵸. 합격하면 제가 그동안 힘들었고 외롭고 슬프고 이렇게 그런 무시받았던 사람들을 다 보상받는 느낌이에요. 그냥 진짜 기뻐요. 이 행복의 고점을 위해서 그동안 힘들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아직도 잘 안 믿깁니다. 그 어떻게 보면 합격자 명단에 그 번호 하나 쓰이게 하려고 5년을 달려온 거였잖아요, 우성 씨가 진짜. 그래서 진짜 저도 우성 씨 그 영상 보면서 울컥한 게 합격해서 울컥한 게 아니라 그 5년이 맞아요. 다 기억나진 않지만 맞아요. 그때의 뭔가의 그 감정이 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물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네. 보상이 없으니까. 네. 일을 하면 월급이 나오는데 네. 이 수험 생활은 안 보여요. 그쵸. 이 합격 제 번호 5자리를 보기 전까지. 그쵸. 이거 하나를 위해 사실 모든 걸 걸고 맞아요. 젊음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맞아요. 바치고 남들 놀 때 그리고 이제 행복한 걸 다 제껴주고 하는 건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뭐 그 격려 뭐 한번 뭐 파이팅 하고 그리고 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험생분들 저도 됐는데 특별하다는 게 아니니까요. 끝까지 부상 없이고 운동하시고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듣고 계신 선생님들 힘내세요. 파이팅!